안녕하십니까. 그로잉업 그룹 R&D 분과에서 진행하는 수요일 밤의 따스한 만남 북트레이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스승은 모두 책 속에 있다고 하죠. 그 하룻밤 그 책 한 권이 그 한 줄이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오늘 이 30분이 여러분들의 많은 것을 바꾸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스승과 멋진 강사님이 만납니다. 박영란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오늘 북트레이닝의 강사 박영란입니다. 네, 제 말씀하시는 거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이 책 시작하기 전에 살짝 정보 좀 화면 좀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공유가 안 되거든요. PPT 화면이 아까 음악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유가 되질 않거든요. PPT 그냥 진행할까요? 공유가 되게 돼 있는데요. 왜 안 네, 될까요? 지금 공유 설정, 여기서, 지금, 지금 됐습니다. 네. 아까는 음악이 바로 끝나서 그런가 봐요. 요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해 봤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음, 준비한 내용은, 여기 화면이 바로 더블 터치가 되면서 지나갔네요. 오늘 김희영 작가님이, 이분의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예스를 끌어내는 13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해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신문 배달, 중국집 공장, 뭐 중국집 가사 도우미, 그리고 중개업 피부과 실장, 뭐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하셨는데요. 이분의 그 이력을 보다 보니까 저희 유산화에서 성공한 분들의 모습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또 본인 사업도 13번이나 도전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성공을 이루고 예스를 받아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최고다라는 긍정의 마인드를 잃지 않고 최선의 기회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책을 강사님 첫 번째 화면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지나가서, 예, 요걸로 아,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걸로,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진행이, 저희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1장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의 했던 일이 영업 관련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을 유사나 일도 영업이냐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저 인생사 모든 게 저는 다 영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영업을 잘하는 사람, 남편, 자식, 뭐 시댁 이런 것들도 다 영업이라고 생각하면 영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마케팅에서 영업의 관점은 이게 왜 이렇게 지나갔네요. 아이고 이게 터치가 제가 이게 화면이 얼굴을 가리셔가지고 했더니 영업에 예 이게 지나갔네요. 그래서 영업의 의미는 실제로 우리가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진짜 큰 관계를 이뤄내서 이런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하는 거를 영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이 책 페이지 이제 진행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페이지에 4페이지가 프롤로그예요. 그래서 프롤로그 처음에 보면 과아지욕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분이 과아지욕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가랑이 밑을 기는 치욕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중국 한나라 시대의 장군이었던 한신이 무명 시절에 건달 때문에 겪은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는 모욕적인 상황을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쓴 건데요. 오늘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건 그때의 굴욕을 참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어, 장군이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도 이 일을 하다 보면, 좀 되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성공하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런,
뭐 사자성어로 적용해서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런 상황들을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사 살아가면서 4페이지 하단에 보면 새로운 직업과 사업에 도전하면서 내가 가장 1순위를 두었던 점은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공감되시죠? 그래서 이 감정 다스리는 게 결국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키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생각부터 변화시켜야 되는데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이 거쳐 결국 성공이란 결과에 이른다고 이분은 이 작가님은 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5페이지에 보면 목표를 세우되 기대는 좀 낮추고 그리고 아주 작은 실천을 딱 하루만 하루만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남과 비교하지 않고 경주마가 앞만 보고 달리듯 나만의 내비게이션에 충실한 자는 다짐도 했다. 이런 본인이 충실하고자 하는 다짐을 했다는데 저도 유산하면서 아마 지금 많은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주변을 많이 보고 주변 눈치를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내 목표가 너무 흐트러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린다는 거, 이 말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집중하고 몰입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의 출발점의 위치를 한 번 더 파악한 뒤 출발하고 내 속도대로 나만의 길을 가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써있는데요. 또 초창기에는 내 속도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전 천천히 갈 거예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약간 내가 두려움에서 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천히 물론 내가 직급이나 이런 건 천천히 목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대치는 낮추다는 게 저희 유산의 비즈니스에 적용하자면 좀 직급 같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놓고 그날 하루하루 목표를 잘 지내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저도 유산의 비즈니스 하면서 직급은 좀 이렇게 계획형인 경우도 있지만 전 그런 부분이 좀 약해서 매일매일 하루를 정말 제가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사업가라고 하면 내가 직장인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사업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내 생각과 말, 행동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여기 있거든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초창기에 유산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에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 예전 초창기의 프로필을 보면 이 글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건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라는 이 글이 저는 초창기에 상처를 좀 거절을 받아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글을 보면서 맞아,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상처 안 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성공해서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저한테 이 글이 정말 처음에 와닿았었는데 이런 분들도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우리가 6페이지로 넘어가면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내가 남들보다 많은 사업과 직업에 도전하고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나 자신과 판매하는 상품을 신뢰하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자세. 요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요걸 좀 정리해 봤어요. 그리고 생각을 창조하는 일. 그리고 발에 땀이 나도록 성실하게 움직이는 행동력. 이것이 내가 상대방에게 예스를 끌어낸 비결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어, 진짜 판매하는 상품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기죽지 않고. 그래서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성공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항상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갑의 마인드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남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뭐 우쭐한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기죽지 않는 마음. 그래서 내가 진짜 좋은 도구를 알리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창조하는 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어저께도 본사에서 RTS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없던 시스템을 또 그룹에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저희 최고 스폰서님들과 또 많은 강사분들이. 그게 또 창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창조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없던 걸 안 해보던 걸 시도하는 거. 그리고 발에 땀이 나도록 성실하게 움직이는 행동력.
행동력이야말로 액션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여기 프롤로그에 모든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거를 여기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예스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넘어가 보면 이 책에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첫 장 오늘은 말씀드릴 건데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태도와 말이라는 1장의 제목이 있는데요. 처음에 1장은 뭐냐면 마음을 움직이기 전에 마음을 얻어라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내용은 저희가 다 해드리면 좋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22페이지를 넘어가 볼게요. 22페이지 넘어가 보면 북치듯 경청하라라는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리 분별과 상황 파악을 잘하는 사람은 우리는 총명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총명이란 귀가 밝고 눈이 밝은 것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잘 보고 잘 듣는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고객의 말에 논리에 좀 맞고 안 맞고를 우리가 현장에서 얘기하다 보면 좀 그런 거 가지고 좀 이렇게 어, 대화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논리는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분의 추임새를 잘 넣어서 장단을 맞춰주고 이분의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나와 생각이 달라도 다름을 인정하고 경청과 추임새로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 싶으면 계속 그분의 얘기만 듣고 있다 보면 우리는 타이밍이 다 지나가죠. 그래서 잘 경청을 하다가 어떤 타이밍에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져서 원하는 해답을 이끌어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25페이지로 우리가 넘어갈게요. 25페이지에 보면 사람은 우리가 25페이지 중간 아래쯤에 보면 사람은 겉만 봐서 모른다. 그래서 쉽게 외모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보통 쇼핑할 때 많이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 저희한테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외모만 보고 저희가 판단하고 그러진 않죠. 근데 이분이 비용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또 아니면 여유가 있다라는 판단으로 어려워도 사실 경제적으로 결단만 되고 내가 잘 설득이 돼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일단 이분의 뭔가 수입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플랜을 리스트를 얘기 안 하는 경우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쇼핑할 때 이분이 돈이 많아서 많아 보이면 비싼 옷을 권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을 때도 내가 정말 갖고 싶을 땐 좋은 거를 내가 구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외모로는 이렇게 이분이 돈이 없을 것 같지만 또 본인이 이렇게 종잣돈 같은 거, 용돈 같은 거 많이 모아놓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재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저희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게 그런 것들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저는 A 플랜부터 다 안내하는 거, 선택은 그분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 못하겠지, 못 먹겠지 이런 판단을 저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 내용에 저희가 좀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진 당연히 않죠. 근데 이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없는 거에 따라 내가 너무 내 주관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심과 친절로 대하면 그것이 차곡차곡 정립되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몇 배, 몇십 배로 돌아온다. 이런 경험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은근히 이분이 사업에 관심도 없지만 소개도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제품도 꾸준히 먹으면서 또 따로 식사하자고 좀 한 번 마음이 열리면 밖에서 또 개인적인 시간도 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겉만 보기보단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성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물건을 팔기 전에 25페이지 제일 하단에 물건을 팔기 전에 고객에게 진심이란 값을 지불하고 마음을 사라. 그러면 물건은 보너스로 팔리게 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찐 고수는 심플하게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로 말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우리 유산화 스토리텔링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인디안 격언이 이런 스토리로 말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핵심을 알고 그것을 더욱 강조하고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말을 쉽게 풀어낼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풀어내야 다른 사람의 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수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을 몰라서 복잡하게 말만 많이 하지만 고수는 핵심만 딱딱 집어서 단순하고 쉽게 말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6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리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 배려하며 스토리텔링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거기에 재치를 더하면 그 양념이 돼서 더 대화가 잘 이끌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28페이지에 보면 또한 이야기를 28페이지 좀 이렇게 네 번째 줄에 보면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기보다는 짧지만 핵심을 잘 전달하고 강약 완급 조절하는 거. 저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게 톤이 계속 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해독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못 알아들었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 저희도 한 번에 들어도 못 알아듣지만 설명하시는 분이 강약이 없이 그냥 쭉 설명하면 잘 몰라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 혹시 기억하세요? 라던가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라던가 뭔가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뭔가 방법을 설명할 때 그런 것들도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찐 고수는요, 군더더기를 빼고 상대가 알아듣기 쉽게 심플하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스토리텔러는 비유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스토리텔러는 적절한 비유, 이런 걸 하는 게 좋은데요. 음,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거기 28페이지 그 아래 보면 중간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의 아래 보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들을 만큼 쉽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내가 영어도 잘하고 학력이 높은 분일수록요. 굉장히 또 어렵게 유식하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어느 때는 저도 영어를 이렇게 잘하진 못하거든요. 대화 중에 되게 고급진 영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영어들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영어. 그런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 말고 굉장히 본인이 영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단어를 쓰는데 저도 어느 때는 이제 제 파트너님이 얘기할 때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전 솔직하게 그 단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긴 하는데 못 물어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 초등학교 5학년이 알아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얘기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29페이지 오른쪽에, 아, 우리가, 어, 상대방이 얘기할 때 좀 행복감이 느끼게 이렇게 얘기를 좀 재밌게 잘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랑 그리고 이분 얘기가 좀 안 맞더라도 좀 유산하면서 좀 배우긴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저도 잘 못하는데 옛날에 아닌데부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그런 대화에 스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유산하면서 일단은 그 말도 맞는데요 라는 거. 그 말은 저희가 이제 조금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예, 그 말도 맞는데 라고 그런데요. 근데 이런 내용도 있어라는 맞습니다. 고객님이 맞습니다부터 얘기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에요부터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고객님이 생각이 같은 부분이 저도 있는데요. 라고 옹호해 주면서 또 다른 부분도 얘기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또 29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적당하게 맞춰서 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부정적인 비유를 쓸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파트너님이나 뎁스, 부정적인 비유는 가급적 피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이제 파트너님하고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분이 그분한테 너무 유산화가 좋아서 하루도 안 빼먹으면 막 우리가 너무 진짜 컨디션이 다르니까 너무 꼭 먹고 싶다는 표현에 이런 예시로 이런 얘기를 하실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본인들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거 한 번 먹으면 중독돼가지고 안 먹으면 안 돼요. 이런 단어를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먹으면 사람 입장에서는 난 계속 먹을 자신 없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중독이라는 걸 이게 좋은 단어에 쓰진 않잖아요. 우리가 좋은 상황에. 그러면, 저거 한 번 먹으면 끝까지 계속 먹어야 되는구나. 중간에 쉬었다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먹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너무 유산을 안 먹으면 진짜 컨디션이 너무 다르고 정말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하늘과 땅 차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던 의도는 저는 알겠어요. 그런데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안 먹으면 안 돼요. 중독돼요. 이런 단어들을 쓰실 때 제가 살짝 이런 단어는 되게 안 먹어보신 분 입장에선 뭔가 결단하게 더
더 오히려 망설여지는 단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사실 뭐 해독할 때 효과 못 본다, 다이어트 할 때 효과 못 본다 할 때 우리가 농사의 비유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농사의 비유를 저도 유사 나오면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들은 풍월이 있어서 많이 써요. 근데 처음에 마음이 앞서서 일주만 먹어도 당장 효과 볼걸요. 막 이렇게 본인이 효과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처음에 물건을 구매한 다음에는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 잘 안 되시죠? 이렇게 안 돼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효과가 조금 늦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약간 영양적으로 순환이 잘 안 돼서 결핍이 좀 있다 보면 채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이런 얘기 전 드리거든요. 왜 막 당담하고 확언하고 하는데 효과 못 보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실망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독 설명할 때랑 또 설명은 이렇게 효과 볼 수 있다는 거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진행하면서는 해독을 하시게 됐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소문하거나 이렇게 그 보수적인 얘기도 해줘. 그런데 내가 땅이 이렇게 우리가 저도 이제 유사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평소에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땅이 메말랐을 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가냘픈 이슬비 같은 게 와가지고 촉촉해지겠어요? 그냥 흠뻑 소나기가 엄청 와야지 이게 젖어가지고 그때 좋은데 이게 진짜 너무 아이러니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내가 영양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던 분들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조금만 채워도 너무너무 비가 조금만 와도 이게 너무 효과를 보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잘 맞아. 그러면서 더 열심히 드시고 더 건강해지세요. 그런데 오히려 정말 앞에 채워야 돼서 결핍이 있는 분들은 그게 흠뻑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채워지는 시간이 더 걸리는데 왜 저 사람은 빨리 효과 보는데 나는 효과가 없지? 나하고 안 맞나? 이러시면서 또 안 드신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의 악순환이라고. 그런데 제 말을 믿고 끝까지 드시는 분들은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무조건 전 효과 보게 해드릴 자신 있다고 제가 이렇게 안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혹시 도움되는 내용이 있을까 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좀 비유를 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맞춤 스토리텔링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맞춤형으로 그래서 화장품, 뷰티, 정수 이분은 뭐 여러 가지 직업을 했지만 우리도 이분에 맞춰서 영양 쪽으로 얘기할지 화장품 쪽으로 얘기할지 아니면 뭐 다양하게 아니면 뭐 이렇게 플랜 비즈니스로 얘기할지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내가 조금 미리 프로필이나 뭘 받아서 좀 설정하고 가야 돼. 계획을 좀 세우고 가는 게 되게 미팅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컨셉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미팅 가기 전에 컨셉을 좀 잡고 가시면 훨씬 성과가 좋거든요.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1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리고 스토리텔링으로 좀 재미있게 예시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도 나와 있어요. 이분도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으면 훨씬 관심을 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론만 얘기하기보다는 비포, 애프터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그걸 써도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활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건 뭐 어느 영업이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빨리 진도 나갈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리고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8페이지 중간 두 번째 그 단락에 중간쯤에 보면 평소에 쓰는 말과 태도도 습관이 되기에 긍정적인 말과 태도의 습관을 갖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단어 당연히 쓰죠. 그런데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상담하거나 멘토링 해드릴 때 보면 음, 제가 그분한테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우리가 접근이 나쁜 단어는 아니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호감이 가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이분을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양제를 먹게 좀 안내해 드릴 수 이런 게 내가 습관이 돼야 되는데 어느 땐 그분의 파트너랑 같이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파트너 앞에서도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접근. 그분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막 이러면 이 파트너님이 들을 때도 어떻게 듣겠어요? 나한테도 그렇게 접근하려고 계획을 좀 세웠었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소에 쓰는 단어가 습관에 배는 게 전 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아래 보면 워렌 버핏이요. 투자의 기재의 워렌 버핏이 1998년 워싱턴 대학에서 어떤 학생이 어떻게 큰 부와 성공을 거둘 수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퍼스널리티. 예.
즉,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인생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인성. 그래서 부와 성공, 그리고 명예를 얻으려면 우선 기초 토대가 되는 인성을 잘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인성. 그래서 옷에 비유하자면 인성은 원단과도 같다. 디자인이 아무리 화려해도 옷감이 별로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스펙을 쌓기 위해 앞서서 기본적인 좋은 인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고민 뭐 저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고민해요. 이런 인성에 대한 부분. 그런데 유사 나와서 더 유독 많이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어느 정도 다 인성이 좋아서 인정받던 분들이 솔직히 유사나에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유사나는 좀 리더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우리가 스스로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유사나 와서 이런, 근데 결국 그거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장하는 거라는, 자기 반성? 되돌아보는 거. 그래서 유사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10년 넘게 있는 분들은 정말 내적인 성장이 저는 어마무시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급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제가 보면, 어떤 직급이 높지 않더라도요, 거기서 유사나에서, 다른 곳에서 10년은 모르겠지만, 유사나에서 10년 이상 보낸 분들은 너무너무 그 본인의 과거보다는 정말 성장이 되신 분들이고, 저희가 본받을 점도 정말 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영업을 잘하려면 3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요, 물과 같은 인성을 길러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항상 숙제고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채워도, 원래도 부족했지만 늘 채우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결국 우리는 이런 고민을 유산에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회사에 있었으면 만약에 영업을 하면 매출만 많이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4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40페이지 보면, 어, 우리가 자기 암시 여기에서도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런 척을 하라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저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 인간이 이기에 마음속으로 자기 이익을 중시하는 마음이 우리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중시하더라도 나는 고객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 자세로 그런 척 해야 한다. 이분의 의미가 진짜 척일까요? 그 나중에 41페이지를 보면요.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런 척을 하라라는 뜻인데,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친절한 척, 정말 이익을 주는 척, 자신감이 넘치는 척, 자신감 없잖아요.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고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여기서도 리셋이란 단어가 나와요. 마인드의 리셋인 것 같아요. 41페이지 요 중간에 보면 초심을 잃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리셋해서 처음 출근하는 사람인 척, 프로 영업인인 척, 고객에게 열과 성의를 다하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척이라고조차 의식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자신이 항상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제 얘기를 해요. 고객을 만나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초창기 컨택하고, 저는 이 일이요 너무너무 보람 있고, 물론 제가 돈 벌려고 하는 일 맞지만 돈만 버는 일 같으면 저는 이 일을 하지 않았다. 왜? 저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근데 여기 안에는 다른 가치가 있고 분명히 보람이라는 게 있고 도움을 주는 일이라는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이 정말, 저는 일을 좋아해요라고 하면 그분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 보인다. 정말 그래 보여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그래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누구한테 가장 그래 보여야 되냐고 하면 나 자신에게 그래 보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인드인 거지, 아니면서 그런 척하라고 작가는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41페이지 중간 제목에 보면, 또 소제목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해라 라는 제목이 있고요. 그 뒷페이지에 44페이지에 보면 내가 믿을 수 없는 물건을 남에게 팔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잘하려면 우리가 유사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하려면 하고 해당이 되겠죠. 판매하는 상품에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자신 없는 제품을 어떻게 주변에 전달하겠어요. 그래서 매니아인 분이 분명히 유사나를 잘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멘토링 뭐 본사에도 해드리고 할 때 내가 200포인트를 밖에 내가 쓸 수 없는 상황이면 나만 먹고 나만 말라라. 왜? 거기에 내가 나를 온전히 투자하고 나를 정말 써보고 좋았을 때 더 빨리 매출이 일어나서 내 가족들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오기 때문에 나눠 먹지 마시고 내 몸에 나를 인테리어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용하는 사람이 유산화 비즈니스 무조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페이지 중간쯤 하단에 보시면 자기도 믿지 못하는 상품을 남에게 소개하고 파는 건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스스로 사고 싶은 물건을 고객에게 당당하게 판매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 이거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43페이지에 보시면 그리고 기껏 수고해 놓고 이렇게 우리가 너무너무 인성이 좋은 분들은 수고로운 일을 감사하고 배려심 있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기껏 수고해 놓고 생색내는 말로 공을 깎아먹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잘해 놓고 너무너무 성향도 좋으시고 너무너무 잘했는데 내 공을 내 걸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게 오히려 본인한테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성을 갖춘 사람은 본인의 공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우리 이 비즈니스의 핵심은 소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45페이지 메일 하단에 보면 고객을 배려하는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장, 그러려면 고객이 알아듣기 편한 용어를 사용하고 고객의 감정과 목소리 톤, 말의 속도, 억양에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진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사업하면서 목소리 톤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장님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아랫분들한테 지시할 때 목소리 톤을 굉장히 낮추거든요. 권위적이잖아요, 되게.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 톤을 굉장히 낮춰서 막 설명을 하다 보면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우리 편안한 스포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이렇게 어떤 분 보시면 이렇게 탁탁 집어서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런 경험이 많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높여서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 할 때도 있는데 저도 목소리 톤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설명하려고 할 때 배에다 좀 힘주고 좀 톤을 높이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하거든요. 근데 또 낮은 분들이 강의하거나 할 때 장점은 또 이렇게 신뢰감을 주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천천히 너무 얘기하면서 너무 낮은 톤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좀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속도감도 중요하고 목소리 톤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너무 늦은 속도로 하면 되게 좀 성격 급한 분들은 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속도에 맞춰서 말하는 거, 억양 이런 거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분 얘기 들었으면 질문 한 번씩 해주면 내가 잘 듣고 있다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 한 번씩 해드리는 거 너무 좋다고 여기에도 써 있고요. 그래서 듣는 태도 이 46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객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딴청 피우거나 막 도중에 통화하거나 막 이런 거보다 또 말 자르거나 그리고 저는요 과한 리액션이 참 어느 때는 신뢰감을 좀 떨어뜨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너무 재미있다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 너무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하이톤으로 막 웃는 경우들이 제가 이렇게 파트너님들하고 어느 때 다닐 때 보면 그 정도 포인트가 아닌데 그러면 또 그게 어느 때는 그 지점에서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지점이 아닌데 하면 굉장히 신뢰감이 떨어지거든요. 진짜 이분이 웃음 코드로 얘기했을 때 내가 막 웃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타이밍이 아닌데 너무 과한 웃음 소리와 막 이렇게 너무 제스처가 너무 커지다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과하게 조금 영업으로 하는 거구나. 이런 우리가 적당한 걸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일은 신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적당한 제스처와 적당한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 우리가 실실 웃고 이런 분은 없어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웃을 지점이 한데 실실 그렇진 않은데 여기서 또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바쁜 티를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전화할 때. 근데 우리는요, 스토리텔링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분이 용건만 딱 얘기하고 빨리 끊어야 돼. 네네, 알겠습니다. 딱딱딱 잘라서 얘기하면요. 내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너스레 같은 거 못 떠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수다를 떨다가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명단이 나올 수도 있고, 친해지기도 하는데, 이분이 목소리가 딱딱 잘라서,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아니면, 네. 바로 얘기하자마자, 네. 네. 막 하면 빨리 끊으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분 바쁘구나. 그럼 이 바쁘다고 하는 분들이 뎁스가 보면, 이렇게 통하는 분들이 대화가 조금 길어지는 게 어려워서 뎁스가 좀 내려갈 때 조금 오히려 그런 부분도 신경 쓰시면 조금 여유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바쁠 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야 수다도 떨고 친해지면서 사업이 더 잘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바쁜 티 안 내는 거 특히 전화상으로 할 때 너무 중요하고요. 여기 47페이지 오른쪽에 있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거.
영업 또는 가장 훌륭한 가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정직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위대한 목수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장롱 뒤에서 이런 뒤에 질이 나쁜 목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질이 있는 게 없어요. 유산화 제품은.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48페이지 보면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했는데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저는 이 책에서 이 글이 너무 저는 항상 제가 좋아서 강의할 때도 제가 이 강의 내용에 많이 실었거든요. 인생은 타이밍인데 성공적인 인생을 타려면 즉 타이밍을 너무 잘 잡아야 된대요. 그러면 그런 타이밍은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감을 잘 잡아야 된대. 감. 그러면 그 감은 어떻게 생길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양한 고객을 아래쪽에 보면 48페이지 아래 요거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다양한 고객을 만나보고 숱한 거절과 그리고 판매를 경험해 본 뒤에야 바로 이때다 하고 거절도 당하고 판매도 해보고 이걸 숱하게 많이 경험해봐야 바로 이때다 하는 그런 정말 판매 타이밍을 이게 그런 타이밍을 알게 된다는 거에서 이처럼 타이밍을 잘 잡으려면 오른쪽에 49페이지 지속적인 경험을 쌓아야 된대요. 그래서 말콤 그레드웰이 이런 그 쓴 책에서요. 우리가 아웃라이너라는 게 있는데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최소 1만 시간의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사전 준비 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려면 성과를 거두려면 큰 성과,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그래서 가장 좋은 타이밍을 잡으려면 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1만 시간을 써야 감을 안다는 거예요. 감, 타이밍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많은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우리가 1장의 57페이지. 여기에 보면 여기도 제가 이제 책이 없으신 분들 위해서 중요한 거라 써놨습니다. 성공하는 백조가 되기 위해서는요, 5가지 계명이 있는데요. 상황을 보지 말고 목적지를 보고 전진을 하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미팅을 하고 뭘 하면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저분은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의 방법을 찾아서 목적지를 가려면 언제든지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끝까지 해봐서 안 될 때 진짜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요. 목표는 작게 행동은 크게 하라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작은 쪼개서 목표를 해서 오늘 요거 내가 목표한 거 해내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자꾸 소심해져가지고 미루지 마시고 액션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는 거 하루하루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작은 성취를 만드는 루틴 너무너무 계속 미뤘던 거를 막 어느 날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 달에 해야지 이런 거보다 작은 것들 해내는 성취가 너무 성공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일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뭔가 망했다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들 있으시죠? 아이 끝났네라고 생각될 때 있으시죠? 그런 건 없어요. 거기서도 또 우린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 방법을 고민하면 만, 망, 이게 망쳤구나라고 고민을 하지 마시고 우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걱정하는 고민 말고요. 방법을 찾는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스는 설득의 결과가 아니고 예스는요. 신뢰의 결과라는 게 이 오늘 일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또 2장, 3장 준비해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